자, 오늘도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번은 좀 문제 수가 많습니다. 한 10문제 정도 되고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다 푸셨나요? 네, 문제가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제가 만든 문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요거 정답은 courtesy가 정답입니다. courtesy가 예의라는 뜻으로 써준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고객, 이 페이트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극장이나 식당이나 어떤 특정 장소를 자주 방문하는 고객을 뜻합니다. 페이트런. 그래서 다른 고객에 대한 예의로서라는 표현으로 courtesy를 써줍니다. preference는 기호, 선호, promotion, compliance, 적합성이고요. 자, courtesy라고 하는 이 단어 알아두시라는 거. 파트 6에서도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는 문제죠. courtesy, 예의로서 자제해 주시라는 거,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라는 거. during 이것도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courtesy라는 이 표현 알아두시고요. 네,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면은요, 사전으로 자, courtesy라고 하는 게 이제 공손함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네요. by courtesy of somebody라는 표현으로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courtesy라고 하는 것은 허가라는 의미로 써준 겁니다. 예, 허가, 누구누구의 허가로. 예, 그래서 courtesy of라는 표현도 있다라는 거, 전체다 of를 썼습니다. by courtesy of. 예,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토익에서 파트 5 문제 풀다 보면 make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잘 나오는데요. make 사역동사를 써줄 때는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자리, 그리고 보어자리에는 형용사, 품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죠. 보통 형용사, 품사 찾는 문제 5형식 구조에서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편입니다. 보통은 부사로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사로 선택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make 동사를 사역동사로 보고 목적어, 보어자리로서 형용사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문제에서는 and 다음에 병렬 구조로 형용사 effective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형용사 easy and effective 이렇게 묶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툴인데 고안된 디자인드 뒤에서 꾸며주고 있고요. 자, 뭐 하도록 요거에서 이 creating은 동명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온 거예요. 5형식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만드는 것이 쉽고 effective,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소프트웨어와 어울릴 만한 형용사를 딱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어휘에 대한 개념을 안다고 하면 사실 이 정도만 봐도 정답을 인투이티브로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보기 같은 경우는 보통은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안 해주죠. 보통 앞에서 수식을 안 해줍니다. 물론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앞에서 수식을 해주기는 하는데요. 보통 C나 D 같은 경우가 정답으로 나올 때는 be acquainted with 무엇을 잘 알고 있다, be willing to 부정사 기꺼이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정답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fascinated 같은 경우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지 않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서 비동사 보어 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intuitive, 이게 직감적인, 직관적인이라는 뜻으로 써준 겁니다. 직관적인. 그래서 직관적인 소프트웨어는 가능토록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track and analyze, 동사가 병렬 구조입니다. 추적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죠. 영업 결과를요. 그래서 intuitive 이 단어 알아두세요. 파트 6에서 어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파트 5에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intuitiv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도 딱 요것만 사실은 봐도 정답은 딱 봤을 때 designed, 아까 위에 나왔던 요 게 있었죠. designed,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고요. 분사 형태고, 여기서는 분사 형태인데 비동사의 보어 자리로 온 분사 형태입니다. designed가 바로 정답이 있겠다라는 느낌은 옵니다. 보통 앞에는 비동사 PP, 그 뒤에 투부정사 구조로 오는 형태의 어휘로는요. 지금 A, B, C, D를 보면은 보통은 A나 B가 정답인데요. 보통은 이제 A가 정답인 경우에는 이제 지명하다라는 뜻으로서 앞에 주어 자리가 수동태 구조일 때는 사람 따위가 오죠. 근데 여기서는 questions가 사람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디자인들을 선택을 해준 겁니다. designated 이걸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명되다라는 거. 실제 시험에서도 designed와 designated가 같은 보기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A library of, 이때 library는 도서관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세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형의 입증된 샘플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위한 것입니다. 자, gather, 수집하는 거죠. 중요한 피드백을, 피드백하면은 전치사 on을 써줍니다. 피드백 on, 품질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의도하는 바입니다. 다른 정답을 써준다고 하면은 다른 정답으로는 intended, 이런 것도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intended도 be intended to 부정사나 be intended for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제가 지금 계속 연속으로 visit과 관련된 품사 문제를 계속 연속으로 했는데요. 이번 세 번째고요. 자, 정답은 뭐가 정답이죠? 자, 명사를 선택할 때는 또 스위치를 꼭 따져주셔야 됩니다. 단수인지 복수인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따져줘야 됩니다. 자, 정답은 이 부분만 딱 봤을 때는 명사 자리인데 명사 자리로서는 얘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D가 명사로 쓸 때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게 visit은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인 경우 명사 주어 자리로 갈 때는 어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B하고 C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동명사 같은 경우도 주어가 올 수가 있지만 visiting 같은 동명사 주어를 쓸 때는 이렇게 전치사 to가 붙으면 안 되죠. visit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의 의미로 쓰일 때는 뒤에 장소 목적어가 바로 붙기 때문에 visiting은 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B하고 C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 제가 좀 한 번 더 문제를 꼬았습니다. 이 동사 표현까지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이 prohibit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prohibit A from B 구조로 쓸 수가 있습니다. A가 B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 근데 뒤에 동사 표현이 사람 주어와 어울리는 동사를 썼습니다. set foot on 하면은 어디에 발을 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목적어의 내용이 동사 from 다음에 이 B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람 동사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주어가 사람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명사지만 사람 명사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visitor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또 단서가 되는 게 또 앞에 day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방문객이 official tour, 공식 투어의 멤버가 아니라면 그 공원 방문객들은 금지가 됩니다. 발을 들여놓는 것이요. 이 섬에.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입니다. 네, 문제가 어렵죠? 자, 6번째 문제는 먼저 이렇게 봤을 때 투어랑 어울리는 거를 봤을 때는요. following past delivery. 자, 요것만 봐도 정답은 subsequent가 정답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following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쓸 때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past도 마찬가지고요. the following tours, the past tours 이런 식으로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B하고 C는 탈락을 시킬 수가 있고요. A하고 D 둘 중에 하나인데 deliberate 하면은 계획적인, 의도적인이라는 뜻이고 subsequent는 추후의 잇따른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A가 정답이 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subsequent가 정답이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통 subsequent가 정답으로 나올 때는요,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라는 거. 항상 복수명사는 아니지만 보통 정답으로 나오는 패턴은 뒤에 복수명사가 보일 때 subsequent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은요, 파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임의 파티가 아니라 일행이라는 의미, 그룹이라는 의미로서 파티를 쓸 수가 있고요. 어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가 일행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특정 시간에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reserve 동사 어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right랑 어울리는 reserve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할 트립을 짧게 할 가능한 필요한 만큼 짧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용사 품사로 썼습니다. 자, 뭘 하고자? in order to avoid 피하고자. 자, avoid라는 동사는 동명사 목적어 취하는 형태고요. ing 형태를 썼습니다. 그리고 interfere with까지를 덩어리 표현으로 해서요.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잇따른 여행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고자 여행을 필요한 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subsequent가 정답입니다. 자, subsequent가 정답으로 나왔던 형태로는요, subsequent가 정답으로 나왔을 때는요, subsequent event, 이벤트 보고 subsequent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bsequent years, 앞에 전치사 in이 붙습니다. 그래서 잇따른 추후 몇 년이 지나서, 그래서 subsequent가 years랑 어울려서 복수명사죠. subsequent가 events, 행사, 잇따른 행사, 이 표현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문장은 변형을 했고요. 보기는
그대로 같은 형태의 복입니다. 정답으로 나왔고요. 어멍하고 어울리는 명사를 일단은 봤을 때는 일단 갭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갭 바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멍 하면은 뭐뭐의 차이, 뭐 difference 뭐 이런 거 쓸 수가 있겠잖아요. 뭐뭐 사이의 차이, difference. 자, 그래서 요거 쉼표를 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회사인데 회사는 상당한 그런 갭을 채울 것입니다. 자, 뭐 사이에 기존의 apparel shops and department stores. 그래서 기존의 그 옷가게와 그 다음에 백화점 사이에 차이를 갭을 채울 것입니다. 꼭 어멍이라고 하는 게 A&B 형태에서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좀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목적어 보고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목적어 이벤트가 나왔으니까 inform 안 되고요. participate 안 되고요. proceed 안 되고 hold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hold라는 동사가 개최하다라는 의미로 써준 거예요. 개최하다. hold 같은 경우 우리가 잡다. 파트 1에서는 어떤 물건을 잡을 때 hold 동사를 써주는데요. 이때 hold 동사는 개최하다라는 동사로 써준 겁니다. hold, host, 개최하다라는 의미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고요. 개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특별 자선 행사를 언제 온을 써줍니다. 요일 앞에는 온, 다음 주 금요일 날. 자, inform은 정답이 안 되는 게 inform은 사람 목적어 취하죠. 그래서 inform of something 혹은 inform somebody 대절 주어 동사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 목적어 취하는 동사들 좀 알아주셔야죠. remind, inform, notify, advise. 자, 요 네 개 동사가 다 이런 구조로 갑니다. somebody of something, somebody 대절. 하나 더 써드린다고 하면 convince 동사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participate 같은 경우도 정답으로 나오는데요. 전치사 in이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participate 동사가 정답으로 나올 때 attend 동사랑 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행사에 참가하다라고 할 때 participate는 전치사 in이 붙고요. attend는 바로 목적어 취합니다. 그 다음에 proceed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래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죠. proceed, 진행하다 자동사입니다. 같은 비슷한 철자 형태로는 progress라는 동사도 자동사고요. 그래서 타동사 어휘 문제에서 얘네들이 보기에 나오면은 일단은 그냥 오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최하다라는 동사, hold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도 이거 상당히 좀 어렵게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자, 네. 앞에 한번 쉼표 한번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때 위치는 관계대명사 위치로서 앞문장 전체를 의미합니다. 앞문장 전체를 의미합니다. 보면은 자, to랑 어울리는 동사를 to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왔잖아요. to 명사와 어울리는 동사로 봤을 때는 contribute, result는 안 되겠고요. remain도 안 되겠고요. strive는 to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때 to는 투부정사의 to입니다. 그래서 원형 동사가 와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바로 A를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contribute 하면은 contribute t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써주거나 어디에 기여하다, 그 다음에 contribute, 그 다음에 A to B, A를 B에 기여하다, 뭐 시간이나 그 다음에 뭐 돈이나 그 다음에 노력, 자,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올 수가 있는 형태로 가는데요. contribute to가 결과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뭇의 결과를 만들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으로는 뭐
lead to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있어요? result 같은 경우는 in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cause, 야기하다. 자, 이런 것들이 그 같은 표현으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ontribute를 써줍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이 제안을 했습니다. 대출을 자, 어떤 목적에서요? 줄이고자, 위험을 줄이고자. 그것은 unfavorable, 가끔씩 어휘 문제로 나옵니다. 좋지 않은 시장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초래하다라는 동사 표현으로서 contribute to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비디오 하면은 컴펠링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것도 2018년에 처음으로 한번 출제가 되었던 어휘입니다. persist는 지속적인, 집요한이라는 뜻. concern 같은 경우는 보통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관련된이라고 할 때 be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with 이런 식으로 표현으로 써줍니다. 네.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는 형용사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primary 하면은 우선의, 첫째로의, 첫 번째의 라는 형용사고요. primary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가장 우선적인 primary objective, 목적은 이런 식으로 primary를 써주고요. compelling이 확실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흥미로운이라는 의미로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종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회사의 practice, 이것도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비즈니스 practice, 비즈니스 관행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ompell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비교적 어려운 10문제, 파트 5 문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이제 30일이네요. 6월 30일.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또 이제 금주 시험 주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고요. 또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